2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내가 중요시했던 것들이 변하면서 내 컨텐츠도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해? 모래 위에 지은 성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에서 자기개발, 자기개발에서 그 다음은 뭐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터 드로앤드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립공부라는 제목의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로 에피소드 0을 준비해봤어요. 제목이 왜 자립공부예요? 이 드로앤드라는 채널을 시작한 지가 7년 차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대 후반이었죠. 그리고 지금 어느새 30대 중반을 넘어가서 곧 40 아니에요? 지금 찍고 있는 이거의 썸네일이랑 제목을 먼저 이제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떠올랐던 이제 키워드가 마흔이었어요. 이제 다가오고 있고 저한테도 그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 20대 후반부터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 20대 후반 모습부터 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흔이랑 뭔가 매칭이 안 돼요. 저도 그럴 줄 알았죠. 저도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언제나 20대처럼 난 30대에도 20대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새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36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노화. 사람은 태어나서 3번 정도 확 늙는 시기가 있대요. 근데 이게 처음에 성장기 때 한 번, 그리고 34살에 한 번 확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저는 되게 와닿아요, 그 말이. 어디서 느끼셨어요? 예전에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하루 날 잡고 좀 푹 자고 쉬면은 이게 돌아왔는데, 이제는 잠을 자도 이 그 컨디션이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그게 채워졌다면 지금은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잠도 잘 자야 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어야 돼,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야 20대의 그 체력이랑 컨디션이랑 그거를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뭐 동안 소리를 많이 듣긴 하지만 이 내부가 늙어가는 느낌이. 장기가요? 네, 장기가 겉으로도 좀 느껴져요. 제가 거울을 봐도 주름이라든가 처진 게 느껴진다거나, 피부도 진짜 잘 자고 일어나면 기름이 반질해지면서 이게 좀 뽀송뽀송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날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저는 그럴 때 느껴요. 얼굴에 뭐 나잖아요, 뾰루지 같은 거. 네. 그러면 이게 한번 딱 터지고 2, 3일 지나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상처가 잘 안 아무는. 아, 회복하는 게? 네. 근데 거기서 더 가잖아요? 그럼 뾰루지도 잘 안 난다? 몸에서 기름 생성이 안 돼. 그러니까 뾰루지도 이게 기름이 분비되면서 나야 되는 거잖아요. 뾰루지도 안 나요, 잘. 젊음의 상징인 거야. 그리고 20대 때는 확실히 뭐 체력적으로나 뭐 밥 안 먹어도 괜찮고 그랬는데, 밥 안 먹으면 이제 기운이 없다. 또 소화력도 확실히 떨어지는 게, 전 평생 소화제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제도 조금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소화제 먹었어요. 밥 먹고 바로 앉아서 일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냥 살짝 뭐 식곤증 오는 거는 뭐 그랬는데, 지금은 식곤증이 너무 몰려오고 밥 먹고 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야. 그게 근데 진짜 네. 노화의 확실한 증거라고 했어요. 소화력 떨어지는 거. 옛날보다 많이 못 먹고 매운 거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을 엄청 가요. 그래서 그게 좀 확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 노화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노화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꼭 욕까진 아니더라도 지적을 한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거기서 맞서 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토론을 벌여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수용할 필요도 있고, 사람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너는 내가 나 스스로도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그냥 이 부분은 그렇지, 뭐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그렇게 나도 이제 뭐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받아들이는.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세요? 나와 안 맞는 사람과 굳이 부딪히는 일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도 있고, 사람들은 남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
어렸을 때는 모두가 날 좋아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모두가 날 신경 쓴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나한테 관심을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 혼자 괜히 약간 주변을 의식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을 했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인증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시간과 그 올리는 거와 그게 현저히 줄었거든요. 저 20대에 정말 인스타그램에 사진 많이 올리고 30대가 되니까 지금은 인스타그램 올라오는 빈도가 정말 어쩔 때는 한 달에 하나? 2개? 필요에 따라서 뭐 할 때마다 뭐 많이 올릴 때도 있긴 하지만 이제 나이 들면서 뭔가 내가 날 인증하고 인정하고 이런 거가 그 FOMO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나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저기가 핫하니까 나도 거기 가야 돼. 사람들이 다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우리 때로 얘기하자면 노스페이스 패딩인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덜해지는 게 제가 저 스스로를 이제 그래도 좀 알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내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면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낀다던가 그게 현저히 줄어들었어. 그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좋고 나쁜 거 이렇게 막 구분 지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맞고 안 맞고는 정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대로 가치 있는 행동이었는데 이제 나와는 더 이상 안 맞는다 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내 삶에서 뭐가 더 중요한 건지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내가 더 가치를 두는 것들이 조금씩 나이 들면서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알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2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30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내가 중요시했던 것들이 변하면서 내 컨텐츠도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후반에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SNS,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이 저에게 가져다 준 굉장히 많은 가치들, 기회들 왜냐면 그걸로 이제 회사에서 잘릴 뻔한 거를 되살리고 그 회사가 이제 이거 없어질 뻔한 거를 이제 되살리고 그때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게 그 회사 인스타그램 플랫폼을 키우면서 계정을 키우면서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근데 그 회사에 또 내가 잘렸어. 근데 거기서 내가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나를 한번 키워보자 하면서 나를 펄서 브랜딩 해보자 하면서 내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키우고 그걸 또 유튜브로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또 펄서 브랜딩이라는 주제가 나에게 되게 가치 있는 거였고 지금도 그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로 확장이 됐고 왜냐면 내가 발전이 없으면 내가 나를 브랜딩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나를 개발시키는 것들을 배우려고 어쨌든 자기 개발이라는 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찾고 더 잘하는 걸 만들고 그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발전시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지금 다 또 3년을 해왔죠. 그럼 지금은 뭐냐? 인스타그램에서 펄서 브랜딩에서 자기 개발에서 그 다음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자립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론이 되게 이 자립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거의 인생사를 되게 이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개발 위에 책도 많이 보고 찾아보니까 그 위에는 자기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나의 영역인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다루기에는 너무 위험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립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나름 이 일을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7년 차쯤 됐으니까 올해도 해먹었습니다. 거의 고인물이에요 이제. 고이고 아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이라는 게 원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바로바로 보상이 안 오잖아요. 특히 유튜브도 그렇거든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특별한 기획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하고 뭐 잘 나오면 좋고 영상을 100개 만들면은 90개 이상은 어쨌든 실패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서는 자기 구독자 수를 매번 넘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200만 유튜버면 100만이 나오고 몇십만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자기 구독자 수를 넘기는 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거를 매번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7년째 그래 왔어요. 7년째 그래 와서. 근데 그 이유가 보경 PD가 말한 대로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믿고 보상이 안 오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나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구독자들도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감되고 그들의 필요를 또 충족해줘야 되는 게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강연을 나가면은 정말 수많은 Q&A를 받고, 근데 그게 자료로 나한테 모아져 있고, 그리고 손편지를 써주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어주거나, 저는 그거를 제가 다 간직하고 있잖아요. 채널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사연 보내주는 거, 사연도 저희 몇백 통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니즈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을 때 자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저는 자립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립이 너무 이 지금 시대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가 자립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게 저희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이제 30대를 살아오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의 이유는 사실 다 자립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자립이 부족해서 불안하고 흔들리고, 자립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우선 자립이라는 게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 저는 늘 어떤 키워드를 갖고 올 때 사전적 정의를 찾아봐요. 근데 저는 사전적 정의를 찾을 때마다 늘 와닿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정의를 내가 다시 생각해서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게 늘 있거든요. 자립을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크게 3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제 개인적인 거나 사회적 문제들을 이제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가 정신적 자립이었어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의 평가나 의견에서 자유롭게 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상태. 남이 뭐라고 하던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아니야, 나는 이게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상태. 정신적 자립이 내가 얼만큼 갖춰져 있나를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건가? 아니면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건가? 누가 이게 좋대서?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럴 때 많거든요, 어릴 때일수록. 근데 이제 내가 점점 커가면서 정신적 자립을 하게 되면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거에 또 책임을 지고, 그리고 타인의 평가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인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좀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려고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혼자 하고 이거에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거 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신적 자립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은 그게 이제 SNS 중독이 되거나 과잉 소비를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나의 가치를 이제 입증하려고 하고, 뭐 SNS 인증을 통해 이제 그게 중독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들, 저는 정신적 자립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 경쟁에서 지금 뒤처져서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게 또 심해져서 우울증이나 번아웃,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전 그것도 정신적 자립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가치 있다고 느끼고 남한테 꼭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으면은 남과 뒤처졌다는 이유로,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기력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남하고 비교를 덜 하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이러는 게 대기업 아니면 안 간다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대기업이 뭐야, 중소기업에서 소기업만 다녔어요, 처음에. 저는 실제로 인턴 생활도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의 대외활동, 무급 인턴 이런 것도 대기업 중에 많으니까 그거는 되게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멋있는 일이고 들어가고 싶지만, 저는 뭔가 그 실무에서 진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뭔가 현실적인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책임 있는 일을 맡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냥 인턴을 안 뽑는 회사에, 디자인 회사에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거기 직원이 4분이셨어요.
거기서 막 심부름하고 미팅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거의 9개월을 일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작은 회사 다니는 거를 무시하고 혹은 나 스스로 또 그거를 되게 루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 저희 회사가 사무실도 아니었고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주택 2층에 이제 밑에 주인집 할머니 사시고 그 위에 그 회사 다녔거든요. 주택이야. 그 가면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그 조그만 방 안에 5명이서 같이 일하는, 그 회사가 작았지만 제가 현장을 진짜 따라다니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죠. 막 인쇄, 뭐 감리부터 뭐 벽에 묻히는 거, 시공 작업부터 뭐 미팅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대화하는지 뭐 이런 것부터. 그리고 그때 또 제가 좋았던 게 회사가 가로수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로수길이 제일 지금의 성수동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매일 출근하면서 보게 되니까 그런 눈도 띄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가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된다, 높은 연봉이 아니면 루저다, 왜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적 자립이 부족한 사회라고 감히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정신적 자립이 부족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다른 사람도 뭐 신경 쓰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요거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 이 사회 문제들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정신적 자립이 탄탄하면 그러지 않지 않을까. 지금 뭐 되게 양극화 현상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분열해가지고 싸우는, 적대시시키고 막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가짜 뉴스나 악성 댓글이나 뭐 한 명을 이제 마녀 사냥하거나 그냥 죽어야만 끝나는, 누가 이렇다더라, 쟤 저랬대, 그런 음모론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세네 개 정도 댓글 보잖아요. 그럼 진짜 그렇게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론을 확 바꾸기 진짜 쉬워진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가 경제적 자립이었어요. 내 능력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면서, 쉽게 말해 자기 1인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게 경제적 자립이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근데 전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영 PD도 자기가 지금 벌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옛날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딱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을 오래 다니잖아요. 네. 그럼 계속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뭐 20대나 30대 때 내가 직업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경제적 자립이 된 상태였다가 안 이어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게 경제적 자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경제적 자립이 내가 돈을 얼마 벌고 뭐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아니고, 내가 먹여 살린다, 이 마인드가 있냐. 아휴,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이런 마인드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집 있고 차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난 경제적 자립을 이뤘어, 이게 아니고, 나 월에 이만큼 버니까, 이게 아니고, 월에 많이 벌어도 부모님 손 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인드 자체가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스스로 안 갖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경제적 자립은 안 된 거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생활비 내고 내가 월세 내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채우는 사람이 진짜 경제적 자립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월에 500 벌어도 경제적 자립 못한 사람이 있고요, 월에 200 벌어도 경제적 자립한 사람이 있어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나라가 부모님이 이제 케어해주는 게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살 때 느꼈던 거는, 보통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을 해요. 물론 부모님이 뭐 학비를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선 대부분 집을 이제 내보내는 게 기본적인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키워지는데, 한국 사회는 요즘 대학생 친구들도 일부러 부모님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시켜요. 그 시간에 공부를. 사실 그러다 보면은 나의 경제적 자립심을 키우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면 사회 나가서 나는 이런 일은 안 할 거야가 많아져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멋진 일만 합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좋은 일만 할 수 있겠어요? 네, 밑에 일도 하고 처음에 가서는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일도 배우고 노동을 착취하는데 막 빗쓸리면 안 되겠지만, 처음부터 좋은 자리, 그게 아니면은 난 안 할 거야,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자립할 수 있는 시기는 늦어지는 거죠.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저는 그것도 있거든요. 내가 내 필요를 충족하는 것도 있지만 돈과 나의 사이에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돈이 모든 거의 1순위가 돼버리면 그게 너무 불행해지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적 자립인데 경제적 자립이랑 뭐가 달라요? 이게 일상생활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돈적인 부분 말고 살면서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스스로 하는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 삶을 건강하게 운영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경PD 아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되게 혼자 살아도 일찍 일어나서 내 루틴대 있고 내 일하는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거 먹고 나 이런 운동하고 이런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짜여있잖아요. 지금 우리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부모님이랑 사는 사람도 많고 그 우리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에서 되게 이득도 많잖아요. 저도 부모님이랑 살았었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랑 살아도 내가 가벼운 식사는 내가 스스로 차리고 내 빨래 내가 하고 내 방 청소 내가 하고 내가 그 삶에서도 내가 잘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생활적 자립이 없이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문제가 되는 게 결혼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아이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되게 생활력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예요. 생활력. 그게 자립이거든요. 아 그럼 자취를 해야 되는 거냐? 자취한다고 생활력이 또 다르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자기 관리 못하면은 맨날 배달 음식 먹고 청소 뭐 해주시는 분 불러가지고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서 맨날 그렇게 페인으로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건 자취한다고 생활력이 강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혼자 잘 못 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생활적 자립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혼자 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경제적 자립은 이뤘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자기가 월세를 내고 자기가 뭐 한다면은. 하지만 그 생활적 자립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생활적 자립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외롭고 이러니까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하기도 쉬워져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청년 고독사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자립이라는 거? 결국 다 합쳐서 이 자립이라는 게 없으면은 자기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고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고 너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뭐해? 이 자립이 부족하면 모래 위에 지은 성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왜 자립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그 자기 개발 다음에 키워드로 자립을 선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중요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자립이라고 하나를 만든 거죠.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눴던 거고 아 그래도 뭐 돈 많이 벌면 다 채울 수 있다 하는데 돈 벌면 뭐예요? 계속 비교하게 될 거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랑 비교하게 될 거고 더 형식으로 채울 거고 그거를 그래서 유명 연예인 분들도 사기 많이 당하고 아니 저렇게 사회적 성공한 사람들이 왜 저런 사기를 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립이 부족했던 거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 누구한테 휩쓸린 거지. 누구한테 현혹되고, 그냥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내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전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뭐 사회적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이 주제, 저 나름 공부 많이 했어요. 자립이라는 키워드까지 오기까지, 이게,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자립의 중요성이 나오더라고요. 랄프 waldo 에머슨 아세요? 그 자기신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외부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하여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 자질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내면에 있는 목소리에 따라서 가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립이거든요. 정신적 자립. 자기 안에서 힘을 발견하고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도 강조를 해요. 심리학 관점에서도 자립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개인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보경PD가 가져왔던 책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 심리학에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립하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자립을 핵심 가치로 뽑는데요. 행복의 조건은 자립할 것. 왜냐면 그게 없이는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립을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립이라고 하면 그냥 뭐 독립 독립? 비슷하게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냥 독립? 그냥 나 자취하는데 나 자립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네. 뭔가 되게 딥하게 들어가니까 재밌다. 자립. 그래서 이 컨텐츠 제목이 자립 공부예요. 자립에 대해서 나도 우리도 이제 보는 사람들도 같이 공부해보자. 네, 그래서 막 댓글로도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게 자립력을 키울 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알려주셔도 좋고, 저도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뭐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지금 30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앤드류님은 네. 정신적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 그리고 생활적 자립에서 이 셋 중에 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세요? 정신적 자립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는 그럼 경제적 자립은 완성이야? 하면 또 아니에요. 이게 나의 필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만약에 내가 배우자가 생기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고 이러면 나의 또 개인적인 필요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나의 역할은 우리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양육하고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필요를 나는 또 어떻게 경제적 자립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이거는 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삶이라는 게 혼자 가서 혼자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키워나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자립하는 법이 아니라 자립 공부네요? 네, 공부요. 계속 공부해야 평생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나이 들수록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그럴 때마다 정신적, 경제적, 생활적 자립은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경제적 자립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미래에도 쭉 그 점수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노력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거에 점수를 몇 점을 매길 것인가? 저는 이 컨텐츠가 저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생각나는 게 있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내 이야기로 먹고 사는 법인데 거기서 그 컨텐츠 하우스 기억나죠?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거기서 메시지, 주제, 소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구조로 따져보면은 메시지가 이제 자립하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주제로 3개 나누잖아요. 경제적 자립, 생활적 자립, 정신적 자립. 그리고 그 밑에 소재들이 쭉 나오겠죠. 약간 보시는 분들이 앤드류랑 같이 자립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한 자립 공부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